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사 대책 관련해서 굉장한 논란들이 많아요. 굉장한 논란들이 많고 궁금한 부분도 많고, 과연 이번에 사업지만 해당하는 건지 이전에 공급 대책으로 언급이 됐던 공공재개발도 포함되는 내용인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재산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중요한 논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서울시와 국토부에 질문을 했고 서로 공유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정확히 확실한 이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이 지금 받았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차례차례 살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대책 발표 이후에 거래를 하게 되면 현금 청산을 당하느냐. 근데 이게 공공재개발도 대책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2월 4일이죠. 청산 당하나.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답변을 받은 내용을 보면, 이제 기존의 공공재개발 관련한 이 1월 달에 발표했었죠. 기존 구역 8개. 그리고 3월 말에 이제 해제 지역과 신규 예정 지역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대책 발표 이후 거래 현금 청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어디서 이 국토부에 전화를 했다고 하는 분이 또 주장하는 것은, 2월 4일 이후에 이 대상 지역이 아닌 이 다른 지역에, 지금 발표가 안 난 아무 지역에 뭐 빌라나 이런 것들을 사놨는데 갑자기 그 지역이 지정이 되면 현금 청산 당하는 게 맞다. 뭐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아예 거래를 막으려면은 주택을 전부 다 사유가 아니라 공공재산으로 다 돌리는 행위를 먼저 하고 나서 해야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그 원문을 읽어보시면 원문도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신규 도심 공공개발 사업, 그렇죠? 그리고 공공택지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업들 명칭들 신규 개념이 도입이 됐죠. 역세권과 준공업지 그리고 저층주거지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런 지역이 공공으로 주도로 사업지가 선정이 되면, 이게 발표일 이후에 거래를 하게 되면 이 현금 청산 당한다는 얘기고, 먼저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권리산정일이라고 해서 9월 21일을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문제가 될 것은 9월 21일 이전에 시축주택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허가를 미리 다 받았던 상태고, 지금도 지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는 어느 지역에서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이 정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내놓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겁니다. 너무 모르고 성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틈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베테랑들이 모여 있다면 절대 이렇게 정책이 안 나왔을 겁니다. 초반에 예상 지역을 먼저 발표하기 이전에 건축 허가를 제안을 해놓고 나서 다 반려를 시키는 거죠. 허가 들어오는 건들을. 허가 요청 건들을 다 반려시키고, 그 다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권리산정일을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내놓고, 그렇게 해야지 틈새가 없이 완벽하게 이빨이 맞아 떨어지는 건데, 지금도 이 공공재개발 얘기가 나왔는데, 뭐 대상 그 유망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얘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지역들 아직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피해자 양산 아닙니까? 재산권을 소수의 그 재산권은 뭐 묵살해도 된다 뭐 이런 겁니까? 다 이거는 이 위헌 소지가 있는 그런 제도화도 아직 안 됐죠, 사실 공공재개발은. 그러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 대책 발표 이후 이 거래 현금 청산 얘기가 나온 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개념에 관련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원문을 중심으로 제가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화했는데, 뭐 지금으로부터 2월 4일 이후에 어디를 사든 공공재개발이 됐던 뭐 신규 사업지가 됐던 무조건 현금 청산 대상이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신규로 이 공공주도로 진행하는 곳에 한해서 오늘 이후 계약을 하게 되면 우선 공급권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논란입니다. 발표일 이후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공공재개발에도 이 질문이 많았죠. 사실 우리가 재개발을 예상할 수 있는 자리에 이 진입을 할 때 가장 좋게 평가되는 물건은 이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사실 재개발 지역들을 많이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권리가액이 너무 높아가지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권리가액이 낮더라도 피를 좀 더 주더라도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왜냐하면 장기 싸움이니까 그런 물건들을 선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축 빌라의 공통점이 신축이다 보니까 임대가가 높아서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내 투자 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권리가액은 조금 낮게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신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간 버틸 때 유리한 측면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 그런 이 신축 빌라를 선호하는 이 투자자가 많죠. 특히 행위제한고시가 들어가기 직전 단계에 사게 되면은 최고의 매물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축 쪼개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공공주도 사업에서는 어떨까라고 보면은, 자, 여기서는 신축 빌라 권리 산정 기준일이 대책 발표일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거는 이전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행위 제한 고시가 떨어져서 더 이상 허가를 못 받게 되는 이 우선 선행돼야 되는 먼저 단계, 선행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바로 이 그 대책 발표를 중심으로 현금 청산하겠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그 이전에 허가를 이미 받고 건축 행위를 했던 물건들,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보존 등기도 없고 멸실된 상태로 건립이 되고 있는 허가에 따라서 허가를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적법하게. 그런 물건도 안 주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답변은 이렇게 받았다고 하네요. 대책일 이후 신규 공공주도 사업 구역, 준공업지, 그리고 역세권, 저층, 여기 관련된 거겠죠? 구역에서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우선 공급권 부여가 안 된다. 이건 좀 더 명확한 풀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전 20번 넘어오면서부터는 대책 풀이집이 별도로 또 별책 부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네,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수능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해답, 뭐 설명집이 나와요. 정책인데. 네, 이것도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대책일 이후 신규 공공주도 사업 구역에서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우선 공급권 부여 안 돼.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소유권이 이미 확정돼 있는 기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면은, 예, 대책 발표일까지만 이 계약이 되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안 된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이 신축 빌라 같은 경우 준공이 되기 전의 경우를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그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 집이 있는 사람은 우선 공급권이 없나? 이게 뭐냐면 우선 공급권은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파생되는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공공사업지는 1+1이 안 되는 건가? 왜냐하면은 다가구 큰 거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이 있죠. 재개발 정비사업에서는. 근데 요거는 안 되는 거냐? 물어보는 질문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주택자다 이겁니다. 다주택자가 만약에 대상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을 안 주고 현금 청산 당하느냐? 이것도 질문이었는데, 자, 깔끔하게 보면은 일단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지역은 여기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한 채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준다. 이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개발하고 민간재개발은 1+1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신규 공공주도 사업지만 원칙적으로 한 채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다주택자라도 이 신규 공공주도 사업지에 물건을 갖고 있다면 한 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뭐 해결됐겠죠.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공재개발하고 민간재개발하고는 다른 얘기다.
근데 1+1은 안 된다. 예. 거기에 큰 물건을 갖고 있어도 1+1은 안 된다. 예,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 누가 하나? 자,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제 지지부진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길게 끌리고 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죠. 토지거래 허가제로 바로 묶이나 이게 궁금하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 발표 바로 묶이게 되는 건데 예, 이번에 도심공공사업구역은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동의율 충족 요건 사항을 맞추고 그 다음이 정비 계획 변경안 통지를 먼저 한 다음에 묶이게 된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과정은 있는데 어차피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가 아까 말했던 현금청산 이게 사실 뭐 토지거래 허가제가 필요 없이 거래를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 아닙니까? 받는 사람 현금청산 당할 수도 있는데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중요 질문들, 재산권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쫙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자체도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아까 뭐 신축빌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허가를 받은 건 적법하게 받아놓은 거고, 지금 급해서 본인들이 만든 건데 그걸 뒤엎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제 생각에는, 위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받고 안 받고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중요시하게 생각할 텐데 제가 볼 때 사업 진행되는데 나오려면은 뭐 최소한 한 1, 2년은 지나야지 이게 뭐 지구 지정되고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토지주 그 동의율 자체 모으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공공재개발요? 그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첫 번째 기존 구역들 묶을 때 보면은 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묶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용적률을 최대한 좀 뽑을 수 있으면서 공공물량을 사업상을 극대화시키면서 가져가는 전술을 쓰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뭐 이번에 한 대 보면 거의 다 역세권이니까 상가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 자충수예요, 자충수. 상가 비율이 높으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재개발 지역 여러분들 볼 때도요. 이 재래시장이 껴있거나 뭐 어떤 기업의 건물이 있거나 우리 종교 부지가 가까이 있거나 이러면 진행 정말 느리게 갑니다. 진짜 어려워요. 예. 그런데 뭐 정부라고 해서 다를 거 있을 것 같습니까? 뭐 강제로 땅 뺏는 것도 아닌데 어렵습니다. 뭐 역세권에 한다고요? 쉽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이 두 번째 이 해제 지역하고 신규 예정 지역 여기에 좀 기대를 걸어봄직하다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중에서도 좀 노후되고 좀 유명한 지역이 아닌 데가 진행은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논란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 봤고, 추후에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또 찍어서 해소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배였습니다.